여러분은 전래동화인 장화홍련전을 잘 아실 겁니다. 옛날 한 마을에 배자수라는 양반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배자수는 허씨 부인이라는 새 부인을 얻게 되죠. 허씨 부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배자수와 허씨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셋 태어나게 되자 허씨 부인은 자신의 아들들만 챙기고 장화와 홍련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장화와 홍련은 배자수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배자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자수는 장화를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허씨 부인에게 혼수를 준비하라고 하죠. 욕심이 많았던 허씨 부인은 혼수를 준비할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어느 날 밤 허씨 부인은 새끼쥐 한 마리를 잡아 껍질을 벗기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몽둥이로 마구 지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은 아이의 모습처럼 보였죠. 그리고 장화의 이불 속에 피투성이의 쥐를 던져놓고 장화가 처녀의 몸으로 부정한 행동을 했다며 모함을 시도합니다. 그 모습에 깜빡 속은 배자수가 장화에게 화를 내고 허씨 부인은 배자수에게 장화를 그대로 두면 가문의 명예에 바닥을 칠 거라며 장화를 없애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자수는 그날 밤 바로 장화를 집 밖으로 내보내 연못에 빠뜨려 죽게 만들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홍련도 언니를 뒤를 따라 연못에 빠져 자살하고 맙니다. 그 이후 마을에는 새로 부임한 부사마다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도망을 가는데요. 마을엔 귀신이 나와서 부사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을에 부사로 오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는데 아주 용감한 정동우라는 사람이 지원하게 되죠. 부임 첫날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기다리던 정동우 앞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도 처음엔 매우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다음날 정동우는 배자수와 허씨 부인을 관하로 끌고 오는데요. 허씨 부인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보여주며 장화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홍련도 그런 언니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이라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찾아온 장화와 홍련은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신을 한 적이 없었고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다음날 다시 한번 배자수와 허씨 부인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허씨 부인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부정의 증거인 쥐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정동우는 가만히 생각하다 부하들에게 사체의 배를 갈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사체의 배를 가르자 쥐똥이 쏟아졌고 허씨 부인은 곧 모든 사실을 실토했죠. 그 말을 들은 배자수는 내가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말았다고 통곡을 했고 정동우는 배자수는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고 허씨 부인과 아들은 목을 졸라 참수합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장화와 홍련의 시체를 건져내고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죠.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이 찾아와 나으리께서는 대성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큰 절을 올리고 사라졌고 이후 정동우는 승승장구하며 큰 관직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장화홍련전은 인과응보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잔인하고도 슬픈 전래동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화홍련 이야기 속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단 배자수에게 착한 부인과 장화홍련이라는 예쁜 두 딸이 있었고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허씨 부인과 재혼을 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양반집이라는 안주인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자수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중매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허씨 부인과 빨리 재혼을 한 것인데요. 허씨 부인은 외모가 흉측했고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자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장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화와 홍련은 딸이고 허씨 부인한테는 아들인 장쇠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허씨 부인은 장화와 홍련을 구박하고 미워했지만 딸들은 시집만 보내버리면 이 집도 재산도 모두 자신의 아들인 장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배자수가 장화와 홍련을 너무 예뻐하는 게 큰 문제가 되었죠. 배자수는 장화와 홍련이 계모인 허씨 부인한테 구박받는 걸 알고 매번 아이들을 다독이며 너희가 무슨 죄니? 너희가 불쌍하다면서 울기도 하고 편애하고 감싸며 챙겼다고 하는데요. 계모가 어떻게든 시집을 보내려고 하지만 홍기가 꽉 차도록 장화와 홍련은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장화의 나이가 20살 정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보통 여성이 시집을 가는 나이는 14살로 20살이면 혼기를 꽉 채우고도 넘어간 나이였는데 그때까지도 장화가 시집을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인 배자수가 자신의 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집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허씨 부인이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찾아와도 배자수가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허씨 부인은 쥐를 잡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던지며 모함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버지인 배자수는 평소에 딸들을 매우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법한데요. 배자수는 장화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들인 장쇠를 시켜 한밤중에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배자수는
어째서 장화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모든 일을 끝내버렸을까요? 배자수가 장화와 홍련을 시집을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있었던 이유, 장화가 사산을 했다고 하자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죽여버린 이유, 그것에 대한 가장 높은 해석으로는 바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잘못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련이 언니를 따라서 자살한 이유 역시 언니를 향해 있던 아버지의 잘못된 애정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에 언니의 사망으로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자수는 모든 것이 모함인 것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화가 진짜 사산을 했다면 그건 역시 자신의 문제이고 모함을 당했다고 해도 왜 어째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이 비밀이 알려질까봐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무엇보다 허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씨 부인은 그것을 알고 일부러 이런 모함을 해버린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바로 이런 장화홍련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장화홍련의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그 시대에 번번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장화홍련의 이야기는 효종 7년인 1656년 전동을이라는 사람이 평안도 철산의 부사로 있던 시절의 기록으로 전해지는데요. 철산에는 장화홍련의 아버지 배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자수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장화홍련이라는 두 딸을 얻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배자수는 첫 번째 부인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배자수는 허씨 부인과 재혼을 하며 아들을 둘 얻게 됩니다. 이후에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장화홍련 자매가 차례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매가 차례로 사망한 것은 그 당시에도 매우 기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전동울이 받은 보고에 따르면 장화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사산을 하는 등 행동거지가 매우 부정하여 계모씨가 이를 구박하였는데 치욕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해버렸고 홍련은 언니가 자살한 충격에 그 뒤를 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나오지 않고 나름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시신을 거만하고 검시하면서 허씨 부인의 죄를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훗날 전동울의 후손들이 박인수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소설로 지어줄 것을 의뢰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장화홍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계모의 욕심으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장화홍련전, 하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삐뚤어진 부성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우의 동심파의 생생한 이야기, 삐뚤어진 부성애로 인한 파국, 장화홍련전 편의 여우였습니다.